사건의 시작. 여름 햇살이 뜨겁게 내리쬐는 7월의 어느 날, 오래된 아파트 복도에는 퀴퀴한 열기와 함께 지친 숨소리가 섞여 흘러나왔다. 지연은 창문을 활짝 열어두었지만 바깥에서 불어오는 바람조차 뜨겁게 달궈져 있었다. 선풍기는 하루 종일 돌았지만 끈적한 땀과 무거운 공기는 도무지 사라질 기미가 없었다. 이 아파트는 지연이 남편과 함께 결혼 초에 마련한 첫 보금자리였다. 하지만 지금은 남편 없는 집, 홀로 아들을 키우는 그녀의 작은 요새가 되어 있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을 불의의 사고로 잃고 그 이후 지연의 삶은 늘 버티는 것의 연속이었다. 혼자 벌어 생활비를 충당하고 어린 아들을 돌보며 세상의 시선을 감당해야 했다. 웃음은 점점 잊혀졌고 삶은 그저 반복되는 의무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무더위는 그런 그녀의 의지를 가차없이 무너뜨렸다. 아들은 연신 엄마, 더워 에어컨은 언제 고쳐져? 라며 칭얼댔고 지연은 그 말에 가슴이 저릿했다. 사실 이 집에는 처음부터 에어컨이 없었다. 남편과 함께 살 때는 굳이 필요 없다고 버텼지만 이제는 아이를 위해서라도 설치해야겠다고 결심했다. 몇 번이나 미뤄왔던 결정이었지만 오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인터넷으로 부랴부랴 검색해 신청한 에어컨 설치 기사가 곧 도착할 예정이었다. 낯선 사람을 집에 들이는 일이라 긴장도 되었지만 무더위에 지쳐버린 지연은 그저 빨리 와주면 좋겠다는 마음뿐이었다. 복도 끝에서 묵직한 발자국 소리와 함께 철컥, 도어락 소리가 울렸다. 문 앞에 선 것은 예상보다 훨씬 젊은 남자였다. 선글라스를 벗으며 고개를 숙인 그는 땀에 젖은 작업복 차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묘하게 또렷한 인상을 풍겼다. 안녕하세요. 에어컨 설치 기사입니다. 낯설지만 단정한 목소리였다. 지연은 순간 당황했다. 보통은 나이 지긋한 중년 기사님들을 떠올렸는데 눈앞의 남자는 20 중후반쯤 되어 보였다. 이 더위 속에서도 밝게 웃는 그의 얼굴에서 묘한 생기가 느껴졌다. 아, 네. 들어오세요. 그녀는 무심히 대답했지만 손끝이 미묘하게 떨렸다. 집 안으로 들어선 그 남자는 단정히 신발을 벗고 작업 도구를 차근차근 풀어놓았다. 도구 상자를 내려놓는 순간에도 지연은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낯설게 느껴졌다. 그저 에어컨을 설치하러 온 사람인데 왜 이렇게 눈길이 자꾸 머무는 걸까? 그날의 만남은 지연의 얼어붙은 일상에 작은 파문을 일으키는 첫 순간이었다. 민호는 익숙한 동작으로 실내를 둘러보며 설치 위치를 확인했다. 낡은 아파트 벽을 두드려 보기도 하고 창문을 열어 바깥 실외기 설치 가능 공간을 확인했다. 지연은 그 뒤에서 어색하게 서 있었다. 낯선 남자가 집안 구석구석을 살피는 모습이 조금은 불편했지만 동시에 묘한 안도감도 들었다. 이제 곧 시원해질 거야라는 기대가 그녀의 가슴 한편에 번져갔다. 여기 벽은 콘크리트라서 드릴 소리가 꽤 클 겁니다. 괜찮으시겠어요? 민호가 정중하게 물었다. 아, 네, 괜찮아요. 저희 애도 지금 유치원에 있어서 방해될 건 없어요. 지연은 짧게 대답했지만 그의 목소리 톤과 진지한 눈빛의 마음이 묘하게 흔들렸다. 단순히 일을 하러 온 기사라기보다는 작은 배려까지 신경 쓰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괜히 주방 쪽으로 자리를 옮겨 물 한 잔을 꺼내 들었다. 컵에 담긴 얼음이 녹아내리는 소리를 들으며 지연은 자기 자신에게 속삭였다. 왜 이렇게 긴장되는 거지? 그냥 기사일 뿐인데. 그 순간 드릴 소리가 드르르릉 하고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벽을 뚫는 묵직한 진동이 집안에 퍼졌고 오래된 액자와 시계가 덜컥거렸다. 지연은 순간 움찔하며 액자를 붙잡았다. 민호는 그런 그녀를 보고 웃으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무너지지 않아요. 제가 책임지고 튼튼하게 설치해드릴게요. 그의 말투에는 자신감이 배어 있었고 그 말은 지연의 귀에 이상하게도 따뜻하게 들렸다. 단순히 에어컨을 설치한다는 의미 이상으로 당신의 삶을 지탱해주겠다는 약속처럼 느껴진 것이다. 설치가 진행되는 동안 지연의 눈길은 자꾸만 민호에게 향했다. 땀에 젖은 작업복, 묵묵히 벽을 마주한 채 힘을 쓰는 팔, 집중할 때 약간 찡그려지는 눈썹. 오랜만에 보는 남자의 모습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죄책감도 그녀를 덮쳐왔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아직도 남편의 사진이 저 거실 장 위에 있는데. 거실 구석, 검은 프레임 속 남편의 사진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지연은 불현듯 가슴이 조여왔다. 과거의 기억이 발목을 붙잡고 새로운 감정을 느끼는 자신을 다그쳤다. 민호는 드릴질을 멈추고 잠시 쉬며 물을 찾았다.
지연은 준비해둔 컵을 건넸다. 두 손이 닿는 짧은 순간 시원한 얼음잔이 오히려 뜨겁게 느껴졌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 인사를 건넸다. 그때 문득 문 앞에서 작은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유치원에서 돌아온 아들이 현관문을 열며 소리쳤다. 엄마, 집에 왜 아저씨가 있어? 지연은 순간 얼어붙었다. 그 한마디가 앞으로 펼쳐질 갈등의 시작을 예고하는 신호처럼 느껴졌다. 유진은 현관 앞에서 신발을 벗으며 낯선 남자를 빤히 바라봤다. 땀에 젖은 민호는 잠시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아이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안녕? 나는 에어컨 설치하러 온 아저씨야. 아이의 눈동자는 호기심으로 반짝였다. 엄마, 우리 집에 드디어 에어컨 생기는 거야? 지연은 애써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래, 이제 더워도 시원하게 지낼 수 있어. 민호가 설치를 이어가자 유진은 곁에 앉아 이것저것 묻기 시작했다. 아저씨는 매일 집마다 다니면서 에어컨을 달아요? 응, 그렇지. 사람들이 여름에 덥지 않게 도와주는 게 내 일이야. 와, 멋있다. 그 순수한 담탄에 민호는 웃음을 지었고 지연은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다. 아이가 아버지를 잃은 뒤로 남자 어른에게 그런 눈빛을 보인 적이 없었다. 마치 공백이 자연스럽게 채워지는 듯한 장면이었지만 지연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두려움이 치밀어 올랐다. 안 돼, 이건 그냥 스쳐가는 인연일 뿐이야. 설치가 끝나갈 무렵 민호는 거실에 켜진 남편의 사진을 무심코 바라봤다. 단정한 미소를 띤 사진 속 남자. 그리고 그 앞에서 어쩐지 긴장된 표정으로 서 있는 지연. 그는 곧바로 시선을 돌렸지만 묘한 무게가 방 안에 흘렀다. 에어컨이 드디어 작동하자 시원한 바람이 거실을 가득 메웠다. 유진은 환호성을 지르며 방 안을 뛰어다녔다. 그러나 지연의 마음은 복잡하기만 했다. 시원해진 공기와 달리 가슴속은 오히려 더 뜨겁게 달아오른 듯했다. 민호가 도구를 정리하며 말했다. 에어컨은 30분 정도 시험 가동하면 됩니다. 사용법은 간단해요. 혹시 고장나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그는 명함을 꺼내 건넸다. 손끝이 살짝 닿는 순간 지연은 괜히 움찔했다. 그날 밤 지연은 거실에서 홀로 앉아 있었다. 에어컨 바람은 일정하게 불어왔지만 마음은 오히려 차분해지지 않았다. 명함 위에 적힌 강민호라는 이름. 내가 왜 이 사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그녀는 스스로를 책망했지만 떠오르는 이미지는 자꾸만 그의 웃음, 그의 눈빛이었다. 며칠 후 동네 아주머니들이 모여 수다를 떠는 자리에서 우연히 그 얘기가 흘러나왔다. 지연 씨 집에도 젊은 기사가 왔다면서? 요즘 애들은 참 친절하다더라. 근데 아직 애도 어린데 괜히 오해 사는 일 만들면 안 되지. 그 말에 지연의 얼굴은 순간 굳어졌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사람들의 시선과 소문은 이미 그녀의 발목을 조여왔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알았다. 단순한 설치 기사와 고객의 관계가 결코 쉽지 않은 길이 될 수 있음을. 며칠 뒤 저녁 무렵 지연은 유진을 데리고 집 근처 슈퍼마켓에 들렀다. 무더위는 여전했지만 에어컨이 돌아가는 집안 덕분에 아이가 훨씬 편해져 있었다. 유진은 과자를 집어들며 신이 나서 말했다. 엄마, 에어컨 달아준 아저씨 다시 우리 집에 오면 안 돼? 그 아저씨 좋았어. 아이의 천진한 말에 지연은 순간 걸음을 멈췄다. 주변 사람들이 듣지 않았길 바랐다. 그러나 불행히도 옆에서 물건을 고르던 이웃 아주머니 2명이 그 말을 흘겨들었다. 에어컨 아저씨라니? 누군데 그렇게 친하게 지내나 보네? 글쎄, 요즘 젊은 기사들이 많다던데 혼자 사는 집에 자주 들락거리면 말이 많아질 텐데. 그들의 낮은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지연은 애써 태연한 척하며 계산대로 향했지만 가슴속은 이미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스스로에게 화를 냈다. 내가 왜 괜히 마음을 흔들려서 이런 소문을 만들게 된 거야? 단지 일을 하러 왔을 뿐인데. 그날 밤 명함을 쥐고 몇 번이나 휴대폰을 들었다 놓았다. 민호에게 연락할까 말까 수십 번을 망설였다. 단순히 설치 확인 차원이라 해도 괜히 오해를 살까 두려웠다. 하지만 또다시 떠오르는 건 그의 다정한 눈빛과 유진과 나누던 대화였다. 며칠 뒤 에어컨에서 이상한 소음이 나기 시작했다. 지연은 어쩔 수 없이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저 에어컨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서요. 아, 그러세요? 내일 오후에 근처 작업 있어서 들를 수 있는데 괜찮으실까요? 네,
그럼 부탁드릴게요. 전화를 끊자마자 지연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단순히 수리를 부른 것뿐인데도 다시 만난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기대되었다. 다음 날 오후 민호가 도착했다. 그는 이전보다 더 친근한 미소로 인사를 건넸다. 에어컨이 새 집에 적응을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금방 고쳐드릴 수 있습니다. 그는 다시 도구를 꺼내 들었고 지연은 이번에는 이전보다 차분히 그의 곁에 서서 지켜봤다. 아이는 그 사이 민호 옆에 딱 붙어 앉아 이것저것 묻느라 바빴다. 아저씨는 혼자 살아요? 민호는 잠시 머뭇하다가 대답했다. 응, 맞아. 혼자 일하고 혼자 살지. 언젠간 좋은 가족을 만들고 싶긴 한데. 그 대답에 지연의 가슴은 알 수 없는 떨림으로 요동쳤다. 순간 그녀의 시선이 민호와 마주쳤다. 짧지만 깊은 교차. 금세 서로 눈을 피했지만 그 순간은 둘 다 잊을 수 없을 만큼 진했다. 그런데 그때 창문 밖에서 들려오는 소곤거림이 귀에 들어왔다. 지나가던 이웃 아주머니들이 창문 틈으로 집안을 힐끗 보는 듯한 기척. 저 집에 또 그 아저씨 왔네. 그러게. 에어컨은 한 번 달면 끝이지. 뭐가 그렇게 자주 와? 순간 지연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민호도 눈치를 채고 창문을 바라봤지만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웃으며 도구를 챙겼다. 걱정하지 마세요. 고장 다 잡았습니다. 오늘은 좀 더 시원하게 주무실 수 있을 거예요. 그의 말은 아무렇지 않은 듯 들렸지만 지연의 마음은 복잡하게 흔들렸다. 시원해진 공기 속에서도 그녀는 점점 더 뜨겁게 타오르는 갈등을 느끼고 있었다. 늦은 밤 창밖에는 빗줄기가 요란하게 떨어지고 있었다. 천둥이 간간히 하늘을 가르며 번쩍였고 지연은 혼자 거실에 앉아 명함을 손에 쥔 채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었다. 며칠 전부터 이웃들의 수군거림은 점점 더 크게 들려왔다. 아이를 키우는 과부가 젊은 기사와 자꾸 마주친다는 소문은 빠르게 동네에 퍼지고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를 다그쳤다. 이제 그만해야 해. 괜히 아이에게까지 상처를 줄 수는 없어. 그러나 마음은 말을 듣지 않았다. 시선은 계속 명함 위에 강민호라는 이름에 머물렀다. 빗소리가 더 거세지자 지연은 결국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저 죄송해요. 늦은 시간에. 혹시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민호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차분했다. 네, 무슨 일 있으세요? 비가 새는 것 같아서요. 거실 쪽 벽에 물이 조금 스며들어요. 사실 빗물이 조금 스며드는 건 예전부터 있던 일이었다. 그러나 그날따라 지연은 혼자 감당하기 벅찼다. 어쩌면 단순히 누군가 옆에 있어주길 바랐는지도 몰랐다. 잠시 후 민호가 비에 흠뻑 젖은 채 문 앞에 섰다. 이런 날씨에 혼자 계시면 불안하시잖아요. 그의 말 한마디에 지연의 눈가가 붉어졌다. 비에 젖은 그의 모습이 문 앞에 서 있는 순간 억눌러왔던 감정이 터져 나왔다. 민호는 벽을 확인하고 물이 스며드는 부분을 임시로 막아주었다. 일은 단순했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그의 태도였다. 한시도 허투루 하지 않고 그녀와 아이를 지켜주려는 듯한 진심이 느껴졌다. 모든 걸 마친 후 그는 고개를 들어 지연을 바라봤다.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저는 처음 뵌 날부터 느꼈습니다. 이 집을, 아니 지연 씨를 그냥 지나칠 수 없겠구나. 지연은 숨이 멎은 듯 얼어붙었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오래전부터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지만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현실이 되어버릴까 두려웠다. 안 돼요.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힘겹게 말했다. 저는 과부예요. 아이도 있고 사람들은 이미 소문을 내고 있어요. 당신까지 욕먹게 하고 싶지 않아요. 민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빗소리 속에서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사람들 눈이 두려우면 우리는 영원히 갇혀 살아야 합니다. 저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지연 씨, 당신도 더는 혼자가 아니어도 됩니다. 그 순간 천둥이 크게 울려 퍼졌고 유진이 놀란 듯 방에서 나와 엄마 품에 달려들었다. 지연은 아이를 안은 채 눈물이 터졌다. 두려움과 해방감,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갈망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민호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다 낮게 속삭였다. 저한테 기회를 주세요. 당신과 아이 곁에 설 수 있는 기회를. 다음날 아침, 지연은 동네 슈퍼 앞에서 몇몇 아주머니들의 수군거림을 들었다. 어젯밤에도 비 오는데 젊은 남자가 그 집에 왔대. 아이고, 참외 앞에서 뭐 하는 짓이래. 과부 체면이 있지. 그러게.
아직 애도 어린데 저러다 흉보면 어쩌려고.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칼날처럼 예리하게 지연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장바구니를 움켜쥔 손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애써 못 들은 척했지만 등 뒤에서 따라붙는 시선은 도무지 피할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온 지연은 거울 앞에 서서 오래 자신을 바라봤다. 초췌해진 얼굴, 퀭한 눈빛. 내가 정말 잘못하고 있는 걸까? 스스로에게 묻는 순간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민호가 들어왔다. 소음 문제로 다시 한번 점검하러 온 것이었다. 그는 지연의 눈가가 붉은 것을 보고는 한눈에 상황을 짐작한 듯했다. 누가 뭐라고 했나요?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다. 지연은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저를 욕하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유진이가 상처받을까 두려워요. 저는 괜찮아도 아이는요. 민호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나 이내 다가와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저도 압니다. 시선이 두렵다는 거 저도 느껴요. 하지만 지연 씨, 우리가 두려워서 멈춘다면 이 아이에게 남겨줄 건 결국 외로움밖에 없을 겁니다. 유진이 방에서 뛰어나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다. 엄마, 왜 울어? 아저씨가 나쁜 거야? 지연은 깜짝 놀라 아이를 끌어안았다. 아니야, 아저씨는 우리한테 좋은 사람이야. 그 짧은 한마디는 결국 그녀의 마음을 드러내고 말았다. 민호는 눈빛을 굳게 하며 아이 앞에 무릎을 꿇었다. 유진아, 나는 내 엄마를 지켜주고 싶어. 그리고 내가 웃을 수 있게 하고 싶어. 그게 내가 바라는 전부야. 아이의 눈이 동그래졌다가 이내 해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아저씨 자주 와도 돼. 지연의 눈에서는 다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압박과 두려움 속에서도 그녀의 마음속에는 단단한 결심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창밖에서는 또다시 이웃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커튼 사이로 몰래 지켜보는 그림자들. 그 속삭임이 다시 귓가에 들려오는 듯했다. 저런 게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 곧 문제 생기겠지. 그 소리가 날카로운 칼처럼 파고들었지만 지연은 이번엔 눈을 감고 고개를 저었다. 이젠 도망치지 않겠어. 내 삶을, 내 사랑을 내가 선택할 거야. 그녀는 민호의 손을 더 꽉 잡았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폭풍 속에서도 이제는 확실한 방향을 정한 듯했다. 며칠 후 지연은 아침부터 결심한 듯 단정히 차려입고 유진의 손을 잡고 동네를 걸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라붙는 건 익숙했지만 오늘만큼은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유진은 해맑게 과자를 들고 뛰어가며 웃고 있었고 그 모습이 지연의 마음을 조금 더 단단하게 붙잡아 주었다. 동네 앞 놀이터 벤치에는 이미 민호가 앉아 있었다. 그는 지연과 아이를 보자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아이는 달려가 그의 품에 안겼고 그 순간 지나가던 이웃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그 장면을 바라봤다. 수근거림이 시작되려 했지만 지연은 이번엔 도망치지 않았다. 민호 씨, 그녀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저 이제 그만 숨기지 않으려고요. 유진이랑 그리고 당신. 우리 함께 살아도 괜찮을까요? 민호는 순간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을 기다렸습니다. 저는 이미 각오했어요. 사람들이 뭐라 해도 저는 지연 씨와 유진이를 지킬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지연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이번에는 결코 슬픔이 아니었다. 그 순간 옆에서 구경하던 이웃 아주머니 한 분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에휴, 그래도 저 남자 참 듬직하네. 또 다른 이는 작게 중얼거렸다. 그러게 저런 마음이라면 오히려 애한테도 좋을지도 몰라. 소문은 여전히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분위기는 조금씩 바뀌고 있었다.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도 두 사람은 더 이상 피하지 않고 서로를 바라봤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유진이 활짝 웃으며 말했다. 엄마, 이제 아저씨 우리 가족 되는 거야? 지연은 아이를 꼭 끌어안으며 대답했다. 그래, 우리 가족이 될 거야. 그날 밤, 지연은 거실에 걸린 남편의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조용히 속삭였다. 당신, 이제야 조금 웃을 수 있을 것 같아. 고마워요. 그녀는 사진 앞에 작은 꽃을 놓고 천천히 등을 돌려 방으로 향했다. 그 뒤엔 여전히 따뜻한 에어컨 바람이 집안을 채우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엔 단순히 시원한 바람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바람처럼 느껴졌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찾아왔다. 아침 공기는 선선했지만 집 안은 여전히 포근한 온기로 가득했다. 거실에는 작은 식탁이 놓였고 그 위에는 세 사람이 함께 차린 아침이 올려져 있었다. 따뜻한 된장국과 김치, 그리고 유진이 직접 고르겠다고 고집 부린 계란 프라이. 민호는 능숙하지는 않았지만 정성스럽게 수저를 놓고 있었다. 지연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던 풍경이었다. 남편을 잃고 홀로 아이를 키우며 지쳐있던 자신의 삶 속에 다시 웃음과 대화가 피어날 줄은 몰랐다. 유진은 신나게 밥을 먹다가 갑자기 말했다. 엄마, 이제 아저씨랑 우리 같이 놀러 가도 돼? 가족처럼. 지연은 아이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었다. 망설임 없는 그 한마디가 그녀에게 마지막 불안까지도 씻어내는 힘을 주었다. 민호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답했다. 당연하지. 이제 우리 셋이서 어디든 갈 수 있어. 식사를 마친 후 세 사람은 함께 거실을 정리했다. 민호는 에어컨 필터를 꺼내 청소하며 말했다. 이제는 고장나도 제가 항상 옆에 있으니 걱정 마세요. 그의 말에 지연은 잠시 웃음을 터뜨렸다. 처음 만났던 그날 땀에 젖은 작업복 차림으로 집 안에 들어왔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그저 에어컨을 설치하러 온 낯선 남자였던 사람이 이제는 가장 든든한 가족이 되어 있었다. 창문 너머로 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왔다. 바람은 시원했고 집 안의 공기는 따뜻했다. 지연은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내 삶을, 내 사랑을 스스로 선택했으니까. 거실 벽에는 여전히 남편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지연은 잠시 그 사진을 바라보며 속으로 인사했다. 당신, 이제 괜찮아. 나와 유진, 그리고 이 사람과 함께 잘 살아갈게. 그 순간 유진이 두 사람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우리 이제 진짜 가족 맞지? 지연과 민호는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세 사람의 손이 맞잡히는 순간 그 어떤 소문도, 시선도, 두려움도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렇게 새로운 계절 속에서 세 사람의 이야기는 또 다른 시작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